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트와 글러브가 아니라 통장 장호와 부동산 등기부로 승부합니다. 물고차고에 모인 전설들. 과연 누가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진짜 머니킹일까요? 1위는 의외의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23위. 김문호 외야수 추정 자산 약 17억 원.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김문호는 야구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선수입니다. 화려한 FA 계약도 없었습니다. 전광판에 크게 이름이 오르는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꾸준했고 성실했습니다. 2006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하며 받은 계약금은 1억 2천만 원.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묵히 한 팀에서 뛰며 생애 첫 억대 연봉도 달성했습니다. 특히 2017년엔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연봉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화려한 순간은 짧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소비는 없었습니다. 대형 투자는 없었지만 착실하게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약 17억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한 선수로 기록됩니다. 재테크라는 단어보다 근면함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사람. 그가 이룬 부는 야구를 향한 신념과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김문호는 말합니다. 성공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불꽃차구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그는 여전히 말없이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위. 신재영 투수 추정 자산 약 22억 원. 한 시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신재영에게 2016년은 그런 해였습니다. 2,700만 원이던 연봉이 단 한 시즌 만에 1억 1천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307%라는 기록적인 인상률. 그는 그해 KBO 신인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커리어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형 FA 계약은 없었고 대표팀 발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한 시즌 한 시즌을 쌓아갔습니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택했고 연봉, 상여금,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외부 활동으로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지금 신재영의 자산은 약 22억 원. 누구는 이 숫자를 작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야구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절제와 지속이라고. 단 하나의 시즌으로 시작된 변화는 그에게 경제적인 기반은 물론 삶의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재영의 야구는 기록보다 깊고 그의 부는 숫자보다 단단합니다. 11위. 이대은 투수 추정 자산 약 27억 원.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대은은 세계의 야구 세계를 모두 경험한 보기 드문 투수입니다.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한 그의 야구는 일본 프로야구로 이어졌고 결국 KBO 무대로 돌아와 빛을 냈습니다. 2015년 그는 일본 치바롯데 마린스와 연봉 5,400만 엔에 계약하며 단숨에 외화 유입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KT 위즈에서 평균 1억 원대 연봉을 수령하며 국내 무대에서도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다양한 리그를 경험했고 다양한 문화와 계약 구조를 체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좌절, 일본에서의 기대와 부담, 한국에서의 부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그는 스스로 자산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의 추정 자산은 약 27억 원. 큰 FA 계약은 없었지만 전략적인 저축과 투자로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이대은은 말합니다. 커리어는 흐르지만 자산은 남긴다. 그의 통장은 과거보다 미래를 위한 무기입니다. 불꽃야구에서 그는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위. 유희관 투수 추정 자산 약 43억 원.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보다 꾸준했다. 유희관의 별명은 느림의 미학. 그는 강속구 하나 없이 KBO에서 8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린 유일한 투수입니다. 그 느린 공 하나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2013년 연봉 2,600만 원이던 그는 몇 년 만에 연봉 5억 원 투수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는 FA 시장에서 1년 최대 10억 원의 계약을 따냅니다. 연봉 3억 원에 인센티브 7억 원이 포함된 구조, 기량과 성실함, 그리고 팀 내 영향력을 모두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그의 자산은 총 약 4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야구 외 활동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방송에서 해설자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수익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희관은 말합니다. 나는 느렸지만 멈춘 적은 없었다. 그의 통장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불꽃 야구에서 그는 실력보다 인내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투수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 정희윤 외야수 추정 자산 약 2억 원. 기회는 한 번뿐이었고 그 기회를 완벽하게 잡은 선수가 있다면 그 이름은 바로 정희윤입니다. 2005년 LG 트윈스에 입단하며 계약금 2억 3천만 원을 받았던 정희윤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근차근 존재감을 키워갔고 결국 2017년 FA 시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SK 와이번스와 4년 총액 29억 원 계약 체결. 단 하나의 계약으로 그는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외에도 연봉 누적 수익과 각종 인센티브, 활동 수입 등을 통해 현재 자산은 약 5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FA 한 번으로 끝나는 선수가 많지만 그는 그 이후에도 기복 없는 플레이로 팀에 기여하며 계약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은 야구로 번 수입을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정희윤의 자산은 단단하고 현실적입니다. 한 번의 결정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불꽃 야구의 무대에서 그는 과거의 화려함보다 지금의 안정감으로 더 빛나는 선수입니다. 8위 송승준 투수 추정 자산 약 57억 원. 송승준은 말합니다. 나는 스타가 아니었다. 하지만 프로였다. 그의 커리어는 화려한 타이틀보단 묵직한 이력서로 빛납니다. 미국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야구는 한국으로 돌아와 롯데 자이언츠에서 꽃을 피웁니다. KBO 복귀 후 그는 팀의 선발진을 책임지며 꾸준히 실적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FA 계약은 총 40억 원 규모. 그는 큰 부상 없이 오랜 기간 마운드를 지켰고 그 꾸준함이 자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그의 추정 자산은 약 57억 원. 거기에 부동산 자산이나 소규모 투자 등을 더하면 실제 자산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송승준은 요란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뷰보다 피칭으로 말하는 선수. 하지만 통장 속 숫자만큼은 누구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실속이라고 정의합니다. 불꽃야구에서 송승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이제는 야구 인생을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롤모델입니다. 7위 김재호 내야수 추정 자산 약 92억 원. 김재호는 묻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두산이 자신을 원하면 그는 언제나 두산을 택했습니다. 그는 원클럽맨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2004년 입단 후 2번의 FA 자격을 얻었고 2번 모두 원소속팀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 FA 4년 50억 원, 두 번째 FA 3년 25억 원. 보장보다도 믿음을 택한 선수, 연봉과 인센티브, 그리고 20년 가까운 선수 생활을 통해 그가 모은 자산은 약 9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방송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프로야구라는 단일한 길 위에서 차분히 단단히 자신의 재산을 쌓아왔습니다. 김재호의 성공은 특출난 한 시즌이 아니라 그 어떤 해에도 빠지지 않았던 기여와 헌신에서 비롯됐습니다. 스타보다 중요한 건 팀의 중심이라는 존재감, 그리고 그 중심이 만든 자산. 그는 오늘도 말없이 묵묵히 야구 인생의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6위 정근우 내야수 추정 자산 약 127억 원. 정근우는 야구장 안에서만 살아남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야구장 밖에서도 새로운 필드를 개척했습니다. 그 시작은 FA 계약이었습니다. 2013년 SK를 떠나 한화 이글스와 4년 70억 원 계약. 그 후 2018년 다시 한화와 이플7년 35억 원 계약. 두 번의 FA에서 벌어들인 돈만 무려 105억 원.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전성기를 누립니다. 최강야구, PA게임, 얼타구나 등 정근우는 야구보다도 더 많은 대중과 마주하며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자산은 약 12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FA 수입에 방송 수입까지 더해진 결과 그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셀프 브랜드를 구축한 인물입니다. 강한 인상, 유쾌한 캐릭터, 그리고 끝없는 자기 관리. 정근우는
2루에서만 빠른 게 아니라 인생 2막에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꽃자구에서 그는 리드오프가 아닙니다. 하지만 머니게임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선두에 섰습니다. 5위 박용택 외야수 추정 자산 약 157억 원. 한 팀, 한 유니폼, 한 길. 박용택의 이름 앞에는 늘 미스터 LG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KBO 역대 최다 안타 1,504개. LG 트윈스에서만 19년을 뛴 선수. 그가 야구로 벌어들인 수입은 누적 약 120억 원. 입단 당시 계약금 3억 원을 시작으로 꾸준한 연봉 상승과 성과급, 인센티브를 더해 단단한 자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 그는 KBS N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들었고 특유의 분석력과 입담으로 방송계에서도 성공적인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봉은 줄었지만 존재감은 더 커졌습니다. 방송 출연과 해설 수익을 포함하면 현재 그의 자산은 약 157억 원에 달합니다. 브랜드, 성실함, 그리고 팬들과의 신뢰. 박용택의 자산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야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야구를 하다 보니 돈이 따라온 것입니다. 불꽃 야구에서 그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는 야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인생 전체를 설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4위 더스틴 리퍼트 투수 추정 자산 약 107억 원.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전설이 된 외국인 투수 더스틴 리퍼트는 단지 실력만으로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도와 헌신으로 KBO 리그의 역사를 바꾼 외국인이었습니다. 2011년 두산 베어스와의 첫 계약은 30만 달러. 하지만 매년 성과는 상승했고 2017년 KBO 외국인 최초로 200만 달러를 돌파하며 10만 달러 재계약이라는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7년간 두산에서 벌어들인 연봉만 해도 13억 원. KT 위즈에서도 연봉 100만 달러를 추가로 수령했고 MLB 시절까지 포함하면 총 수입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는 단지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팬들과 소통하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며 외국인 선수가 어디까지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의 자산은 약 167억 원. 부를 넘어서 코리안 드림이라는 한 시대의 상징이 됐습니다. 리퍼트는 말합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돈보다 더 큰 유산을 남긴 사람. 불꽃 야구의 마운드에 그가 다시 서는 순간 그라운드는 더 이상 한국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3위 이대호 내야수 추정 자산 약 350억 원. 그는 조선의 4번 타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대호라는 이름은 단지 타순이 아니라 한 세대의 야구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그는 세계국 프로야구를 모두 정복한 전무후무한 선수입니다. 그만큼 수입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KBO에서만 4년 150억 원, 2년 26억 원 등 수차례 대형 계약을 체결했고 일본에서는 오릭스, 소프트뱅크를 거치며 2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이뤘습니다. MLB 시절에는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약 46억 원의 연봉을 수령했죠. 총 수입은 약 400억 원 이상. 물론 세금과 지출을 제외한 순자산은 약 3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고급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SBS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호는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야구를 오래 하는 것이 더 어렵다. 하지만 그는 둘 다 해냈습니다. 불꽃 야구에서 그가 다시 유니폼을 입는 순간 그의 존재는 숫자를 넘어 하나의 신뢰로 바뀝니다. 2위 이태근 외야수 추정 자산 약 400억 원. 이대호가 번 돈으로 왕이 됐다면 이태근은 번 돈을 굴려서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야구장에서 그는 믿음직한 중심 타자였지만 야구장 밖에서는 부동산의 신으로 불립니다. KBO 리그에서는 FA 계약으로 약 100억 원 가까운 수입을 얻었습니다. 2011년 넥센과의 4년 50억 원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머니게임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강남 역삼동의 노후주택과 땅을 20억 원대에 매입했고 신축 후 해당 부동산을 73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단 한 건의 투자로 4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 여기에 더해진 다수의 빌딩 프로젝트와 임대 수익.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등록된 부동산 사업자입니다. 야구로 번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려낸 전략가. 지금 그의 추정 자산은 약 400억 원. 운이 아닌 구조. 감각이
그는 숫자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선수 출신 투자자입니다. 불꽃자구의 유니폼을 입은 순간 그는 선수이자 기업가, 그리고 진짜 머니파이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위 김성근 감독 추정 자산 약 100억 원 이상. 그는 야신이라 불렸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를 재신이라 부른다. 김성근 감독은 단지 야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구로 인생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사령탑으로 군림하며 그가 누적한 감독 연봉만 최소 100억 원 이상, SK 와이번스에서 3년 20억, 한화 이글스에서도 3년 20억. 그는 언제나 팀의 최후의 카드였고 그 기대에 걸맞은 다우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이후입니다. 2020년 그는 성수동의 자택을 3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개발지로 선정된 전략적 자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강연으로도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한 해 강연 수입만 수억 원, 누적 강연료는 6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기업과 리더, 그리고 청춘들에게 말합니다. 야구는 결국 사람을 읽는 싸움이라고. 그가 만든 자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브랜드, 철학, 신뢰. 지금 그의 추정 자산은 최소 500억 원. 불꽃야구의 필드 위에서 그는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야신은 부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지 스포트라이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라운드 밖에서 더 치열했던 진짜 게임, 바로 자산과 인생을 설계한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머니게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고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